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실적 시즌 피 큰 날입니다. 실적 나오는 거 챙겨봐야 되죠. 또 순환매 빠르게 돌아가는 거 따라가야 되죠. 실적과 또 순환매 이 사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제 실적을 장 마감 이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실적에 따라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 개장 직전 그리고 개장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도 역시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까지 포함해서 발표 예정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 주가 흐름이 좀 민감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태세인데요. 잠시 후에 그런 종목들 모아서 한 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합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러나 오르고 S&P 500은 빠지면서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중한 때 역시 약간 더 고가를 높이는 듯 했었지만 여의치 않자 곧바로 하락 전환하고 말았었고요. 하지만 아주 좁은 그런 약간의 낙폭 정도였습니다. 0.1%대였으니까요. S&P 500 지수도요. 장중한 때 1698.38까지 갔었지만 역시 1700선을 목전에 둔 채 또 밀렸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전일에도요. 1698.78 정도에서 밀렸었고 간밤에는 1698.38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거 S&P 500 1700이 이제 저항 아니야? 더 이상 가기가 좀 버거운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약간 선전했는데 나스닥이 선전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실적 발표가 꽤 괜찮았던 그런 기업들이 나스닥, IT 쪽에 몰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장 그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애플이 얼마나 올랐는가? 네, 시간외에서 이미 예고편을 날렸었죠. 어제 간밤에 5% 넘는 갭 상승하면서 440불까지 올라오는 상승을 보였고요. 물론 간밤에 나스닥의 나홀로 상승에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퀄컴의 실적도 간밤 뉴욕 증시 실적 마감, 뉴욕 증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나왔는데 요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죠. 물론 빠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역시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퀄컴은 역시 애플처럼 주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실적이 또 좋았던 종목, 나빴던 종목을 좀 정리해 본다면요. 보잉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빠진 측면이 있고요. 안 좋았던 기업은 캐터필러였었죠. 캐터필러 주가가 2%대 하락했었고 장중한테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역시 캐터필러는요. 2분기 실적도 좀 실망스러웠지만 연간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부진에 오히려 한몫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표는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어젯밤,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주택 지표는 좋았습니다. 좋은 정도가 많이 좀 좋았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였었는데 5년 내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마켓이라는 기관에서 집계한 미국의 7월달 제조업 PMI였었는데 이것 역시 넉 달 만에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지표는 좋았지만 실적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뉴욕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쓰진 못했습니다. 네, 유럽 쪽 마감도 한번 살펴보죠. 유럽도 제조 PMI가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잠시 후에 그 결과는 살펴보기로 하고요. 독일이 0.8% 가까이, 그래도 프랑스가 1%가량 올랐네요. 영국이 0.35%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지금 영국이 가장 많이 오르고 독일이 한 두 번째 정도 상승률을 보이는 것 같지만 독일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유로존 전체 제조 PMI가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과 경기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유로존의 나라들이 17개국이 있잖아요. 다 이제 종합을 했는데 누가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있는데 누가 가장 시험을 잘 쳤느냐 보니까 독일이란 아이가 시험을 가장 잘 봤더라고요.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많이 좋아지면서 독일 역시 50을 넘겼습니다.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제조업이 2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유럽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자,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마감가를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도 개장 이전에 꽤 괜찮은 우리 한국 지표도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었는데 한은의 김중수 총재가 예고했던 대로 역시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1.1% 성장. 이제 지겹도록 0.몇% 성장, 전 분기,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그 정도의 성장률만 보여서
와, 이거 이제 8분기 연속 계속해서 0%대 저성장이 얼마까지 이어질까 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 성공한 원인으로는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줬고요, 건설 투자도 많이 불어난 것이 일단 성장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한은의 예고편대로 나와서인지 시장에 큰 영향력까지 발휘하진 못하고 있는데, 한은은 계속해서 정부는 좀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죠. 상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경제가 더 좋아진다. 한은은 얘기했습니다. 그것 봐라,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견조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일단 하반기로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치를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분기 GDP 성장률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일본과 중국 대표 지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상황입니다. 14,600라인 정도에서 굉장히 좀 머뭇하죠. 사실 이 정도에서 이제 참여 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급등락이 별로 없었었고요. 이 커다란 음봉 나오는 것이 아마 참여연 선거 바로 주말 바로 직전의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참여연 선거 이전에도 약간 관망, 이후에도 약간 관망, 좀 조용하게 처지는 그런 모양의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상위종합지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어제는 사실 장중에 1% 넘게 하락하면서 2013까지도 빠졌었는데 중가상은 낙폭을 한 절반 정도 되돌리고 끝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이제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었고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코스피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어제까지 사흘 연속 상승했었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계속 받는 구도도 사흘 연속 이어졌었죠. 오늘은 추가 상승하네요. 근데 0.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1포인트니까 아주 미미하고 거의 어제 종가하고 좀 비스무리한 그런 지수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오늘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분봉 준비해봤습니다. 코스피가요, 1910선 밑에서 좀 계속 등락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지겹게 끝날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었는데 상승폭을 한번 키웠었죠. 이러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다가 기쁨도 잠시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해서 뭐지 했었는데 다시 지금 상승 전환하는 그런 구간 속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몇 초만 해도 다시 하락 전환되면서 오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가 1910선 정도였었죠. 근데 그 정도 부분에서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수급 보여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같이 사는 게 3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다른 방향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돌아보면 오늘 코스피가 선물은 아직 안 받지만 기관이 매도하고 약간 배신하면서 손 잡은 소리 이렇게 탁 뿌리치고 놓으면서 오늘 코스피의 상승폭이 좀 미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어제도 그러했듯이 외국인들의 현물적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개인도 계속 외국인이 이렇게 사니까 이 시장에 갈 건가 봐 하면서 이제 소폭이지만 매수로 잠깐 지금 발을 담그는 모습이고요. 안타깝게도 기관은 매도합니다. 자, 거래소 쪽 수급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죠. 오늘은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이제 매수 강도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기관의 투신이 다시금 1900선 위에서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은 산다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이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선물은 또 소폭이지만 팔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쪽 매도는 크게 불어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장중에 중국 지표 발표 나고 나서 선물을 1000계약 넘게 파는 모습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종가장 선물을 200계약 정도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껏 해봐야 어제 판 정도였었고요. 생각해보시면 그 전에 7000계약을 담아줬다라는 거, 이후에 급격히 빠져나가는 물량은 아직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역시 6000계약, 7000계약 살 때 3000계약 3천억 정도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도 매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짚어드린 대로 7월 1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틀 연속 판 거 외에는 판 적이 없더라라는 거. 이 구간 동안 외국인들은요, 오늘 제외하고 1조 넘게 지금 시장을 사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훨씬 더 역시 견주합니다. 최근에 은근히요, 코스피의 변동성이 큰 와중에 코스닥은 좀 차분한의 그런 어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40선 중반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도 좋은 분위기인데 잠시 후에 코스닥 차트는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어제 종가 대비 1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죠. 코스닥이 약간 더 안정적인 장중 흐름이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여기 옆에 이제 소수점으로 나올 때에는 그만큼 좀 급등락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차트로 보면 일자로 보일 정도로 좀 조용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벌어진 그런 지금 차트를 보고 계셔서 그런데 543, 544 이 정도에서 계속 등락을 했었고요. 하락 전환한 포인트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은 좀 전에 보셨듯이 올랐었죠. 물론 개장가 이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개인의 나홀로 매수 속에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된 김에 코스닥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스닥의 차트인데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이 61선의 코스닥에 가서 약간은 터치를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40선 여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일단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540을 계속 지키는 소위 안착 시도를 했었고요. 이 정도 계속 며칠 연속 540선 위에서 놀았다라는 얘기는 안착을 했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1선에 약간 가서 닿았는데 61선과 121선, 파란 선과 녹색 선이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힘을 좀 모으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힘을 모으다가 아마 시장은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개법 출발하면서 시가에서부터 1120원대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의 지표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제조업과 주택 관련 지표가, 특히 주택은 5년 내 가장 좋은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개법 출발하면서 1120원대 위에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간대별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시가는 8원 이상 개법 출발한 1120원대였었고요. 지금 계속 상승폭을 줄이다가 1116원까지 한 4원, 3원 이상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가 지금 다시 상승폭을 키웁니다만 그래도 이제 개장가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좀 기술적으로도 상승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한 닷새 만에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1선을 살짝 깨는 듯했던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다가요. 오늘 드디어 약간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120원대 안착이 곧바로 안 되는 이유는 미국 쪽 지표가 좋아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한국의 2분기 GDP도 괜찮게 나오면서 원화 또한 동시에 강세를 보이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러화 강세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은 또 앞에 하락한 것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실적 발표 기업들 보시겠는데 그 전에 시가총액 상위 모습 좀 보면서 분위기부터 익혀보자고요. 자, 시장이 여기에서 크게 뭔가 움직이려면 너무너무 조용해서 조금은 야속한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바로 삼성전자 2분기 본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은 이미 공개가 됐죠. 영업이익 9조 5천억. 아이쿠야, 별로 안 좋구나라고 했었었는데 내일 본 실적에서 얼마나 잠정치와 괴리 없는 실적이 나올지 또 약간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회의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보시다시피 조용한 가운데 오늘 2시경 정도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현대차는 소폭 하락합니다. 물론 오늘 낙폭이 좀 컸었는데 낙폭을 약간은 줄여주는 중입니다. 포스코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 32만 7천 원대까지 왔습니다. 아주 상승을 잘해주고 있네요. 오늘 포스코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모비스는 I+고요. 기아차는 현대차와 비슷한 약보합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부터 나머지 시가총액 종목 분위기 더 보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었는데 실적 발표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SK하이닉스 실적에 관한 얘기는 더 해보고요. 어쨌거나 주가 상승률은 너무너무 미진합니다. 28,000원대. 그냥 실적 발표 안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주가죠. SK텔레콤이 한 1%가량 거꾸로 보시면 상승하는 반면에 한국전력이 한 3%가량 오늘 한국전력이 좀 많이 내립니다. LG화학 좋아 보이는데 잠시 후에 화학주 분위기가 또 어떤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대 이상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을 놓고 여러 가지 추정치들이 나왔었죠. 가장 맥시멈 좋은 것은 1조 이상이다라고 했었었는데 보수적으로는 8천억대 후반, 9천억대 얘기하는 쪽도 있었지만 제일 잘 본 것이 한 1조 원대였는데 그것도 더 넘어섰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고의 매출액,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었고요. 무엇보다 더 정확한 마진율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률이 28%를 기록해서 업계, 여기에서 업계란 삼성전자까지도 의미합니다. 업계 중에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실적 발표가요. 개정
바로 직전에 개장 이전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가는 떴겠죠. 2%가량 갭업 출발을 아주 멋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봉으로 밀리다가요. 지금 거의 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잘하면 마이너스권으로도 전락할 수 있을까요? 설마요. 지금 28,000원대 후반인데 오늘 맥시멈 가격이 29,150원밖에 안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원대는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 SK 하이닉스 이번 실적을 좋게 평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새로운 신고가 33,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29,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보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약간 시가에서만 조금 반짝했을 뿐 음봉으로 밀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로 실적을 이미 오늘 장중에 내놓은 기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S-오일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조금 안 되는 995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영업 손실을 보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영업이익 돈을 좀 벌면서 흑자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예상치가요 한 1,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200억 이상이나 덜 나온 셈입니다. 약간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크게 주가가 빠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의 원인은요 유가도 하락했는데다가 정기 보수하면서 보수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죠. 자, 이 밖에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입니다. 앞서 이미 공개를 해드렸듯이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 포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포스코 ICT도 실적을 같이 발표합니다. 최근에 너무너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제 대우건설 실적 발표를 했죠. 잠시 후에 이제 전일의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낸 기업들만 다시 모아서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나왔고요. 전일 대우건설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림산업도 나왔었죠. 한 3가지 정도 대형 건설주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약간 우려스러운 그렇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흐름을 보고 우려가 조금 덜해진 GS건설 실적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어닝쇼크가 이미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닝쇼크 규모가 역시 중요합니다. 삼성물산도 실적이 나올 텐데 삼성물산은 오늘도 싱가포르에서 아주 좋은 2천억대 정도 수주 올렸다고 지금 랑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는데 삼성전기 어떨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장이 끝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해서 저희가 장 중에 화제주로 말씀을 못 드렸던 종목들 늦게나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서 이 가장 많이 급락하는 LG 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LG 상사가 이렇게 급락하는 원인, 바로 실적에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일단 LG 상사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안 좋은 실적을 공시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SK 하이닉스처럼 개장하기도 전에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공개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6%대에서 거의 사실상 바닥을 다시 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그런데 낙폭이 점점 불어나면서 마이너스 10%대까지 가면서 이전 저점이 29,650원 그것도 장중이었고 종가상 3만원대 정도가 바닥인 종목인데 지금 바닥권을 한번 치고 낙폭이 약간 줄었지만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갭으로 그것도 실적 어닝 쇼크란 이슈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어닝 쇼크 원인으로는요. 인도 법인 쪽에 인도 루피아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환 쪽에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고요. 팜오일 쪽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쪽도 실적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LG 상사 일단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주가 바닥일 때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흐름 별로 좋지 않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사실상 지금 LG그룹주들은 거의 다 실적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LG전자가 2%대, LG이노텍도 2%대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차트도 역시 한번 열어보죠. LG전자 실적 발표를 어제 했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한번 쑥 올라오면서 이야 이거 좋다 4%가량 오른다 이 모든 저항선을 다 뚫었다 말씀드렸었고 실적 발표하면서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 했지만 어제 별로 많이 상승폭을 줄이지 않고 한 그래도 2%대 상승 유지하면서 이틀 연속 바짝 올랐더랬죠. 근데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원인으로는요 역시 스마트폰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2분기 연속 1,000만 대 이상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적 겉포장은 괜찮았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스마트폰에 역시 문제가 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이제 내달 뉴욕 쪽에서 공개하게 될 옵티머스 G2가 얼마나 선전을 해줄지가 일단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거 LG전자 그럼 어제 못 판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수급이 일단 좋다고 해요. 지금 어제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죠. 기관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 전일에는 일단 기관에 아주 깔끔한 매수가 들어와 줬었고요. 그때도 쌍끌이었었는데 외국인들 간 보고 곧바로 이제 기관은 어느 정도 매수를 약간 늦췄지만 외국인은 더 많이 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늘 좀 주가가 빠지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바짝 오른 것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조정받는 것은 아님과 동시에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는 논리를 봤을 때는요. 전문가들 일단 7만원권 정도 한 61선, 요 5일선 정도 요 바닥권은 7만원 정도 요 양봉이 시작된 라인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수급이 막 좋아진 날 그 정도 시가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LG전자는 일단 갖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찜찜한 실적 때문에 LG전자는 오늘 좀 안 좋은 해석이 뒤따르면서 빠지고 있고요. LG 이노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은 좋아졌는데 LED 쪽은 별로였다고요. 역시 실적 평가 안 좋게 뒤따르면서 오늘 역시 2%가량 내립니다. 오시안은 2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고요. 곧 있으면 이제 중국 쪽에서 뭐 미국산 그리고 한국산에 대해서 폴리실리콘 반덤핑 얘기를 했지만 또 유럽 쪽에서 어떤 판정을 할지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되는 숙제가 조금 많습니다. 오시안은 일단 부합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 적자 전환하긴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도 이미 적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오늘 좀 1%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 자체로만 보면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대우건설이 많이 오르죠. 대우건설은요 2분기에 어떤 불황의 파고를 넘었다라는 좋은 평가까지 있었고 실적 또한 좋았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실적 발표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한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만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그럼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지 현재 시장 중심으로 따끈한 종목군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룹주가 오늘 많이 강합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일단 보시죠. 네, 다 상한가죠? STX, 페노션, 조선해양, 엔진, 중공업. 예, 이 흐름이 아마 한참은 더 이어져야 본전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쪽에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돈 없는 유동성이 언제나 부족한, 현금 부족한 기업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반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화학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로 어떤 이 사이클을 우리가 쫓아갈 것인가 순환매에 대해서 적응하느라 좀 바쁘시죠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유일하게 좀 강한 섹터를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화학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화학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이미 61선을 밟고 있는 LG화학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프로도 약간은 늦지만 카프로,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이 이제 키 맞추기식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요.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61선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에서 오늘 좀 강한 양봉이 61선 회복한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나왔죠. 2분기는 만약 안 좋을 텐데 3분기, 4분기,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더 나은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하반기 기대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의 뭐 전 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17만 원대 정도 오면 전 고점이자 그 정도 되면 121선과도 충분히 만날 것 같습니다. 자,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호석유는요. 오늘 이 양봉으로 61선을 뚫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양봉으로 61선 뚫었고요. 사실상 어제 이미 한번 트라이를 했다가 약간 밀렸었죠. 하지만 오늘 훨씬 더 큰 거래를 동반하면서 확실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 이거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 전고점 언저리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역시 오늘 초반대 가격대 이상인 어제 종가에서 약간 밀렸던 가격 9만 원, 9만 1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10만 원 정도 그대로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부타디엔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원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국제 부타디엔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합성고무 수요가 자극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워낙 바닥에서 헤맸기 때문에 뭐 약간 오르는 거는 부담이 아니라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금호석유 확실하게 특징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현대상선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상선에 갑자기 분봉상 급증세를 띄었었는데 일부 소송에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6% 정도 상승. 지금 뭐 고가보다 약간 빠져 있는데요. 현대건설 인수 관련해서 이행보증금 우리 3천억 정도 달라라고 했었는데 일단 일부만 승소하면서 2천억 정도는 지금 입금이 될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번엔 광동지약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창업주의 별세 소식이 있었었죠. 심장마비가 사연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약간 하락합니다만은 잠깐 차트 보시죠. 광동제약은요 이미 신고가를 달리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약간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창업주의 별세 소식이 나오자 약간 차익 실현을 빌미로 파는 세력들이 있지만 역시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이 정도 지금 현 가격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급등 가격대인 88,140원이 깨지지 않고 있어서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번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죠.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JYP까지요. 여기는 음원주 관련해서 같이 엮여서 엔터테인먼트주가 오른 감도 있었었는데 오늘은 어제 많이 급등했었는지 전반적으로 좀 혼주 양상입니다. 키스트 정도만 추가 상승하고요. SM은 그 슈퍼주니어가 올콘 차트 1위 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오늘 추가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여의치 않게 다시 하락 조정을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전자하고 손잡고 중국 쪽에 동영상 사업을 한다라는 오늘 추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어제 많이 오른 그런 피로감에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바다 6%대 급등하는데 어제 음원주가 오르면서 사실 그 음원을 만드는 소속사인 JYP, SM, YG가 오른 감도 있죠. 음원을요 이제는 우리가 식당이나 아주 대형 어느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음악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라운지 음악이 나오든 뭐든 거기에 소녀시대 이런 거 나오면은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료 자체에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돈을 이쪽에서는 더 벌어들이겠죠.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음원주 가운데 소리바다 정도만 추가적으로 급등하고요. 나머지 종목은 약간 더 KT뮤직에서 보여지듯이 조금은 조정받는 양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스코, ICT 등 일반적인 그 특징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쪽인데요. 삼성 SDI가 이제 테슬라의 어떤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때문에 오늘 2% 정도 추가 상승. 어제는 약간 17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만 오늘 다시 시작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뉴인텍입니다. 아까 포스코 ICT는 오늘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인텍의 경우에는요. 기아차의 전기차용 콘덴서를 공급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기아차 레이에 들어갔었고 이제는 소울까지 공급을 더 늘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뉴인텍도 오늘 새로운 전기차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이 나왔군요. 삼성전기의 실적이 지금 발표됐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5분 오전장 거의 마지막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요. 2,224억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기 차트고요. 최근에 이제 8만 원대를 하회했었던 7만 8천 원대까지 갔다가 삼성전기 7만 8천 원대는 말도 안 된다. 아주 강한 양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21선을 회복하면서 지금 21선 바로 직전부터 양봉이 벌써 4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좀 모색하는 십자형이죠. 지금 곧바로 이렇게 분봉을 보여드리면요. 약간 빠질 듯 하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일단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2,224억 원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한 3, 4일 정도 올라오는 기간 동안 누가 샀는지 수급을 한번 삼성전기를 보면요. 역시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입질이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서 외국인 사는 거 보고 기관이 연을 계속 이렇게 팔고 찔끔찔끔만 사다가 기관이 약간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승할 때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어떻게 자리 잡을지 같이 한번 보자고. 지금은 일단 부합권입니다. 나머지 특징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잠깐까지 한번 봤었었는데요. 역시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있어요. SBI 모기지 일본 기업인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하는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요. 주가는 그냥 부합으로 아주 조용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액터드 소프트도요. 중국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까지 좀 조용합니다. 벌써 고점에서 한 나올지 약간은 밀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CJCGV가 문제입니다. KGETS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활용해서 그 남은 연료도 사업을 하고요. 그런 기업인데 어제 급등했었고 3,800원이 공모가인데 이미 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한테 두 자릿수 오르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어도 이 정도입니다. 자, CJCGV를 한번 열어볼까요? CJCGV 실적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CJCGV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우려 계속해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121선을 다시 한번 깨고 있습니다. 자, 한 이 정도에서 충분히 바닥을 잡았을 법한데 자, 바닥이 점점 약간 아래쪽으로 쳐지면서 어떡하지 했었는데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오늘 흐름을 다시 깨면서 121선 깨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 우려 때문에 계속 힘겨워하는 CJCGV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팁을 드려야겠는데요. 잠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현재 600억 정도 현물 순매수, 선물 거의 안 팔죠. 선물은 매수 전환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매수 전환한다 해도 아마 강도가 세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최근에 화학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화학주 역시 오늘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로 사다 보니 오늘 시장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은 별로 많이 사지 않죠. 기관에 한번 일별 추이를 조금 볼까요? 외국인은 그래도 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기관은 강력하게 사지를 않습니다. 기관이 지금 뭐 100억 산다 그래도 300억 순매수 이게 뭡니까? 700억. 네, 외국인들 쭉 계속 살 때 기관은 상당히 판 기간도 있었었고 많아봤자 2천억대 한번 산 거 외에는 거의 매수가 좀 미미했었습니다. 네, 코스피의 차트를 이어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기관은 1900 위에서 강력하게 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도 화학주 같은 거 사는 거 보니까 비싸게 어떤 많이 올라온 신고가 종목을 만들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긴 사는데 싼 종목, 화학주 위주로 담고 있는 모습, 기관은 아예 사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죠. 개인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코스피가 일단 61선까지는 와줬습니다. 어제 이미 왔는데 오늘 급하게 빠지지 않는 모습은 다행입니다. 61선 정도의 지금 안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등을 지금까지 견인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조선이라든가 철강, 화학 섹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왜 중요해지느냐? EI가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 좁은 박스권에서 절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본 실적 나오면서 움직일지. 보통 삼성전자는요. 2분기 잠정 실적 나올 때만 크게 움직이고요. 본 실적 나올 때는 오히려 좀 잠잠한 편인데 내일 본 실적이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줄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큰 그림에서는 중국에서 뭔가 정책 변화가 있어야만 코스피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부터 좀 꿈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삼성전자가 조용하다면 역시 최근에 바짝 반등을 이끌었던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이쪽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한 가지 오늘의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좀 버티는 이유는 화학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를 한 기업, 할 기업, 조금 전에 했던 기업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더라도 2분기잖아요. 지금은요.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더라도 3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아니 하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내는 기준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대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역시 전체적으로는요. 이미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닝 쇼크 시장이 많이 눈높이를 낮춘 것 정도만 맞춰주면 그냥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2분기 어닝 시즌은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코스닥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코스닥 차트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최근에 좀 밋밋한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코스닥도 이 61선 코스피를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면요. 파란 선, 녹색 선에 와 닿았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최근에 조용했지만 긴 540선 안착 기관을 보냈고요. 사실상 이전 고점에서 매물대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61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이잖아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뭔가 신호가 있다고 해요. 러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러셀도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1000, 2000, 3000이 있는데요. 2000을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그런 지수인데요.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께서는요. 최근에 미국의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었고 7월 달만 보더라도 7, 8% 정도 급등하는 사실상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증시도 미국도 이제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내다가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코스닥이 한번 돌 때가 됐다. 차트적으로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61선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코스닥이 갈 거라고 하시고 심지어 560선까지는 일단 가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가 갈까요? 라고 여쭤보니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있어서는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몇 개 합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뭐 전차라고 하는 IT, 자동차에 비견할 만한 그런 코스닥의 비중을 바이오 섹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쁘지 않은 그런 상승을 시장 대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위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르는 것보다는 바이오 일부 종목의 상승률이 더 탄력적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종목은요.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승현 과장님이 그런 전망을 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세코닉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세코닉스 카메라 모듈 쪽이죠. 물론 스마트폰의 성장성 둔화 우려는 나옵니다. 화소 그러니까 뭐 이제 비싼 하이엔드급이 안 팔린다면
카메라 쪽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미 33,000원짜리가 2만원 언저리까지 밀려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까지 빠질 정도의 기업이냐, 그걸 이제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어제 이렇게 오를 때 이 세포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서 7%가 급등을 했었다라고 정승현 과장님은 지적하셨고 주목하셨습니다. 이렇게 IT 부품주, 뭐 큰 그림에서 좋은 얘기는 없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은 종목들이 약간씩 바이오와 함께 올라와 줄 가능성을 주목하자라는 것이죠. IT 부품주 가운데서 낙폭과대주도 함께 보시고요. 바이오 쪽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중소형주가 랠리를 보이는지 그것 또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마켓 마칩니다. 고맙습니다.